사실 이 크라운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건전한 치아의 바깥층도 많이 삭제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. 이 삭제량이 많아지다 보면 때로는 이랬던 치아가 이렇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 문제가 있는 부위, 또 문제가 없는 부위를 모두 포함해서 이 치아 전체를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삭제를 해야지만이 이 모자처럼 생긴 크라운 보철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한번 없어져 버린 치아 조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원래와 똑같이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크라운 치료를 앞두고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치아를 가능한 보존하면서도 이 크라운 못지않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 치아를 더 오래 튼튼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. 치과에서 크라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저도 이제 16년차 치과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크라운 치료를 해왔는데요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라운은 정말 오랫동안 검증되고 굉장히 좋은 치료가 맞습니다. 오히려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죠. 예를 들어 치아가 크게 깨졌거나 신경치료 후에 남은 치질량이 적어서 부서질 위험이 높을 때, 이런 경우에는 이 크라운이 치아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충치가 있다든지 또는 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덮어 씌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. 크라운은 이 치아 전체를 360도 돌려서 깎아야 하는데요. 이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한 부위까지 포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이 치료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인데요. 이것은 치과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예전에는 치료 방법의 선택지가 적었기 때문인데요. 과거에는 치아에 접착하는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이 치아에다가 보철물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고정을 해야만 했습니다. 쉽게 말해서 마찰력으로 버텼던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마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접촉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만 했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건강한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치아 전체를 깎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.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. 이 치과 보철물이 치아와 화학적 결합, 즉 접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 삭제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생겼습니다. 이렇게 치아를 덜 깎을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버레이인데요. 이 온레이라고도 합니다. 이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이 위에다가 살짝 덮는다 라는 뜻입니다. 이 치아 전체를 덮는 대신 깨지거나 마모된 부위 또는 충치가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다듬고 복원하는 치료입니다. 즉, 이 전체를 깎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복원하는 치료죠. 이렇게 되면 이 신경과의 거리도 상당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신경치료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요. 이 치아 수명을 높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 이 오버레이가 또 답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. 이 남은 치질이 충분하고 치아 균열이 국소적 또는 부분적인 경우에 적합합니다. 반대로 이 파절이 깊거나 또는 뿌리까지 손상된 경우라면 이 크라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. 바로 바이오 클리어 이볼브입니다. 이것은 레진 충전의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. 이 치아를 거의 깎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감싸듯이 복원하는 치료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앞니, 어금니 사이가 벌어지고 공간이 생겼거나 또는 치아 마모나 파절로 인해서 손상된 치아에 적합합니다. 이 바이오 클리어는 치아를 최대한 삭제하지 않고 투명한 매트릭스, 즉 틀 안에서 이 치아 모양을 그대로 복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. 이 중요한 건 치아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. 하지만 이 역시 모든 분들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. 이미 치질이 약하거나 충치가 크거나 이 교합력이 강한 경우에는 크라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는 이 오버레이 또 바이오 클리어와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크라운보다 약하지 않나요? 이 크라운의 강도는 더 높지만 이 오버레이는 삭제량이 적고 대신 접착력이 높아서 일상적인 교합에는 충분히 견딥니다. 이 손상 시에는 크라운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. 이 신경치료 한 치아에도 가능할까요? 이 상황에 따라서 남은 치아 두께가 충분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얇으면 크라운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남은 벽의 두께입니다. 시리거나 아플 수 있나요? 이 삭제량을 줄여서 신경의 자극을 줄이기 때문에 이 크라운보다 시림, 통증에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. 이 치료 직후에 일시적 시림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한두 주 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증상이 지속되실 경우에는 치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. 저는 기존에 크라운을 하고 있는데 이 오버레이로 바꿀 수 있나요? 크라운에서 오버레이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오버레이를 하신 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크라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 이 치료가 보험이 되나요?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? 기본적으로는 비보험이고요. 이 비용은 오버레이나 바이오 클리어가 크라운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비용 차이보다는 치아 삭제량을 줄이고 오래 쓰는 방향으로 가는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이 쉽게 떨어지거나 다시 충치가 생기지는 않나요? 이 접착되는 경계 유지 관리가 핵심입니다. 이 치실, 칫솔, 이 정기검진, 스케일링 등으로 잘 관리해 주셨을 때 장기 사용에 더 유리합니다. 다만 이 떨어지더라도 재접착 또는 크라운 치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 금이간 치아, 즉 크랙 치아도 오버레이가 가능한가요? 이 균열의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. 이 금이 얕을 경우에는 가능하고요. 다만 이 수직 파절로 인해서 치아가 아예 쪼개졌거나 이 균열이 깊을 경우에는 이 크라운 또는 발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있나요? 이 크라운과 오버레이는 간접법이기 때문에 보통 2회 정도 내원이 필요합니다. 바이오 클리어는 직접법이기 때문에 통상 한 번에 당일 치료도 가능합니다. 동네 치과에서도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합니다. 다만 의료진의 진단과 이 보유 장비, 또 치료 선호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이 크라운은 많이 손상이 돼서 약해진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, 이 오버레이는 치질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이 삭제량을 줄이면서 복원하는 방법, 이 바이오 클리어는 거의 삭제 없이 형태를 복원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. 오늘 영상이 이 크라운 치료를 고민하신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